반도체 국가 산단 등의 지방 이전론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비판을 좀 해오셨습니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그리고 반도체 특별법, 최근에 이제 김문석 국무총리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까지 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전론을 잠재우기에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하고 일반 산단 두 군데가 있잖아요. 국가 산단과 일반 산단은 2023년 7월에 정부에 의해서 반도체 부문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에 의해서 정부가 전력, 용수, 가스, 집단에너지 공급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도로망 확충도 정부 지원이 있게 되죠. 국가 산단, 일반 산단과 관련해서 정부가 세운 전력, 용수 공급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급 계획을 있는 그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공급될 전력과 관련해서 1단계는 LNG 발전소를 만들어서 3기가와트를 생산을 합니다. 2단계, 역시 3기가 정도가 필요한 단계인데 계획에 잡혀 있어요. 근데 그 2단계 계획을 북천안에서 용인으로 송전하는 겁니다. 정부가 관계기관하고 다 합의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한국전력,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삼성전자 다 만들어져 있는데 작년에 만들어진 거 아직도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사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잡은 전력공급계획 사인을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용수 공급 계획도 지난해 12월 5일 현 정부가 국가수도 기본계획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1단계, 2단계 용수 공급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2단계 용수 공급 계획은 8당에서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까지 통합관로를 내려오다가 용인에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용수 공급 계획에 대해서 정부가 있는 그대로 짜놓은 대로 실행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스타트는 전라북도 쪽에서 이야기를 했죠. 새만금으로 가져오자. 새만금에 전기가 있으니까. 새만금의 전기 가지고는 지금 이 반도체 돌리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양도 그렇고 질도 문제고. 그 다음에는 익산으로, 그 다음 전라남도 순천으로, 나아가서는 경상북도 구미로 가져가자는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지방 이전 문제가 지난해 12월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3월이 눈앞인데 아직까지 종식이 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느냐? 이거는 대통령께서 1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리를 안 해줬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1월 21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것을 내가 뒤집을 수는 없다. 차라리 거기서 끝내셨으면 좋은데 그 이후에 전력 용수 공급 계획 짜여져 있는 건 사실 반도체 업계에 있는 분들은 다 아는데 그러면 그걸 있는 그대로 실행하겠다. 이렇게 쓰면 저는 지방 이전론이 불식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전력 걱정, 용수 걱정을 했죠. 남쪽에서 전기가 생산되는데 수도권으로 그 생산된 전기를 대량으로 송전하는 거는 어렵다. 이미 지방에서 연대 투쟁체가 조직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남쪽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대량으로 가져가는 시대는 지금은 과거하고 다르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한강수계에서 용인에 물을 대주다가 가뭄이 들면 어떻게 하느냐. 서울과 수도권에 수돗물 공급을 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식수 문제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뭄이 걱정이 되면 가뭄 대책을 세울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정부가 있죠. 송전과 관련해서 갈등이 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송전 갈등을 해결하고 책임 있게 송전을 계획대로 할 수 있는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 거죠. 그게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런 책임 있는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지방 이전론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있고 대통령 신년 회견한 날 당일날 전라북도 안호영 의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논평을 내죠. 대통령 오늘 회견으로 용인 반도체 산단을 새만금으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통령 말씀 환영한다 이렇습니다. 저는 이런 지적을 당시 했습니다. 대통령 말씀은 지역에 따라 사람에 따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해서 혼선만 키울 것이다. 대통령은 왜 전력 용수 공급 계획을 정부가 짜놓은 대로 실행하겠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계십니까? 이거 하셨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이전론은 매우 소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는 속성상 클러스터라는 표현으로 대변하듯이 모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오고 직접의 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반도체 생태계를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반도체 산업을 특성을 아는 분들은 지금 지방 이전론, 반도체 용인
클러스터의 분산론에 대해서 매우 어이없어하고 걱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간에 좀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치적 논란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거듭 강조해 오셨는데요. 어쨌든 지역 간 갈등이 좀 우려되고 있고 정치적 쟁점화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 때까지 이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치와 산업 정책의 최소한의 선은 좀 그어야 한다라고 지금 보시는 건지. 정치는 미래 비전을 제시를 해서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구상을 잘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견인할 역량이나 책임이나 이런 건 정치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제대로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산업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용인 반도체 산단을 지방으로 이렇게 분산시키자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이 치킨집에 가면 제일 많이 공급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전국에 공장을 두고 있다. 그거는 조류 독감이 한 곳에 생겼을 때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논리로 용인 반도체도 분산을 시켜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걸 전해 들었어요. 반도체는 치킨하고 다르죠. 산업이. 산업마다 특성이 있는 거죠. 정치는 그 산업 특성에 맞는 미래 비전을 구상을 해줘야 되고 산업 특성에 맞게 육성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 산업을 비틀고 왜곡하고 소위 재단을 하면 그 산업은 발전하기가 어렵죠. 잘못된 정치가 산업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산업은 산업에게 맡기는 게 맞고 정치는 인프라를 깔아주는 거죠. 제가 최근에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반도체 관련 리포트를 페이스북 글에 올린 적이 있어요. 클러스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반도체 산업에서 대만의 신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나옵니다. 그 클러스터링을 통한 경쟁력인데 결국은 생태계, 집적의 이익, 그 다음에 사람들의 문제. 사람들은 tacit knowledge라고 해서 암묵지라고 해서 학교에서 뭐 강의로 배우는 거 말고 일을 하면서 배우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쫙 생태계를 형성하면서 그 사이에 전파가 돼서 경쟁력을 키워나간다는 것이죠. 신규 클러스터를 전혀 생태계 없는 곳에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클러스터를 확대해 나가는 게 훨씬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분야는 바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가 할 일은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우리 아까 제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이야기를 했지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 다음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르면 정부가 할 일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전력, 용수, 가스, 집단에너지 공급 지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로망 확충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인프라를 제공을 해서 깔아줘서 기업이 더 편안하게 속도를 내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게 정치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정치가 너무 선거를 앞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총리실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여론몰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정치가 반도체 산업 속성과는 정반대로 지금 이 압박을 가하는 형국. 그러면 반도체 산업이 속도를 내야 할 판에 과연 제대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반도체 분야에 관심을 좀 더 기울이고 공부를 하신다면 금방 아실 수 있는 문제고 또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시면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시장께서 이렇게 계속 목소리를 높이시는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게 오히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어떤 대립 내지 갈등 이게 자칫 또 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혹시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어떤 말씀이시겠습니까? 대립을 제가 중앙정부가 잘하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부가 입지 선정했습니다. 물론 현 정부가 아닙니다. 2023년 3월 15일 전 정부가 용인을 비롯해서 전국 15군데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을 하게 됩니다. 당시 발표가 이렇습니다. 과거 중앙정부가 낙점하는 식과는 달리 이번 국가산단 선정은 해당 지역과 해당 기업의 제안을 바탕으로 평가를 해서 선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용인과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 용인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냈고 그거를 평가를 해서 산단 지정을 했어요. 다른 14곳도 비슷한 맥락에서 산단 지정을 했습니다. 또 2024년 12월 31일 현 정부 출범 전에 전 정부에 의해서 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정부는 이거 반도체를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승인을 한 거고 정부는 바뀌었어도 정책의 연속성은 이어져야 되고 게다가 국가산단이죠.
또 하나는 2023년 7월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또 정부에 의해서 지정받게 되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이중으로 있는 겁니다. 잘 그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근데 지난해 12월 10일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지방에서부터 산단 이전론이 나오기 시작했고 불식되지 않고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 용인에서 잘 진행돼 온 이 반도체 프로젝트를 용인시장이 입 다물고 있는 거는 시장으로서 책임 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용인에서 진행되는 걸 계속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는데 정부가 또 일부 정치인들이 브레이크 건다고 시장에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는 건 시장의 책임에 어긋나는 거죠. 그리고 시민들이 그런 시장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시장이 목소리 내는 까닭은 그렇고요. 이거는 여야 정파에 상관없이 목소리를 좀 귀를 기울이신다면 용인 시민들은 왜 이 문제에 있어서 시장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투쟁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느냐. 여기에 여야가 어디 있다고 왜 다른 정파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인 발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고 좀 더 크게 봐서는 대한민국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죠. 반도체는 지난해 대한민국 수출의 한 25%가량 차지하고 있는데요. 벌써 올해 들어서는 한 30%가량 차지하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가진 몇 개 남지 않은 핵심 산업이 반도체고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반도체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빠른 속도로 반도체는 발전을 시켜야 된다. 반도체가 발전해 나가야 인공지능 등 연관 산업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한시라도 이렇게 발목 잡히지 않아야 된다. 1분 1초 기다릴 여유가 없다. 중국이나 이런 곳이 너무 빨리 추격을 하고 있다. 이런 심각한 이기의식을 갖고 반도체 지방 이전론을 좀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전북을 포함한 다른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좀 거센데요. 그쪽에서는 수도권 이기주의라고 우려세우고 있는데 뭐 정부 차원에서 1차적으로 책임져야 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다른 지역 주민들을 또 설득하고 상생 방안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전력 용수 공급 책임은 뭐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에 있는 것인데 우리 지방정부도 저는 상생하는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이미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라면 나는 세법을 개정하는 노력을 하겠다. 용인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용인의 지방세 수입이 이제 많아질 겁니다. 그럴 때 다른 지역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를 거쳐서 전기가 가고 물이 가는데 우리는 왜 아무것도 없느냐.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죠. 해당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미 다른 SK 온산면 사례에서 보듯이 안성, 여주, 상생을 위한 그런 방안을 내놓고 실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더 세법 같은 걸 개정해서 지방세 일부를 관련 있는 지역이 일부는 같이 쓰는 방안 이런 것도 연구가 돼야 된다. 이거는 국가적 차원의 진지한 연구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2023년 7월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부문에 용인에 3군데가 지정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SK 온삼, 삼성 이동남사, 삼성 기흥캠퍼스. 이때 새만금은 2차 전지 특화단지가 됩니다. 그러면 새만금은 2차 전지 잘하면 저는 새만금 쪽에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쪽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재생에너지가 있으니까 재생에너지에 걸맞는 산업. 반도체는 재생에너지를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간헐성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를 또 크게 만들어야 돼요. 용량도 크게. 거기에 대한 투자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전기가 있다고 해서 바로 반도체 돌릴 수가 없어요. 반도체는 초고압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수도권에는 이 초고압 송전망이 이미 인프라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해왔고 생태계가 40년 이상 형성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메모리 분야는 1등을 달리는 이유가 바로 그 생태계에 있는데 이 생태계를 하루아침에 조성할 수 없는데 억지로 반도체를 새만금이다 딴 데로 떼가는 거는 우리 스스로 자해행위에 해당되죠. 그러면 새만금이든 다른 지역이든 그 지역에 걸맞는 산업을 일으켜야 되고 그거를 하기 위한 신규 투자를 정부가 고민해서 일으켜야 돼요. 그런 거지 용인 거를 가져다 억지로 환경이 되지도 않은 곳에 이식을 하면 용인도 죽고 거기도
살도 죽는 겁니다. 2023년 3월 15일 영인 반도체 국가산단 발표됐을 때 다른 14곳도 국가산단으로 발표가 됐어요. 다 지역 특성에 맞게. 안호영 의원 지역구 중에 하나인 완주는 수소산업 국가산단 후보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아직 정부가 계획 승인 안 했습니다. 완주는 수소산업 인프라가 잘 돼 있다고 판단해서 수소산업을 키우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서 국가산단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럼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은 거기에 몰두해서 그 정부 계획 승인 빨리 받고 그 수소산업 국가산단 계획이 속도를 내면서 가도록 하는 게 지역균형 발전에 맞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환영한다고 입장을 내고 그때부터 용인 반도체 왜 용인이냐 시비 걸었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방선거 앞두니까 이제 용인 반도체를 새만금, 익산 이런 데로 가져가자고 하는 거는 자가당착인 거죠. 자기 할 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전국에 14군데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발표가 됐어요. 용인하고 똑같이. 용인 빼고는 14군데가 아직 정부 계획 승인이 안 났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못 들어간 데도 많아요. 현 정부는 나라 경제를 살린다고 하면서 이 국가산단 점검하는 회의를 한 번도 안 열었습니다. 전 정부는 7번 열었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사정에 맞게 산단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지원할 건 지원하고 해야 되겠죠. 우리는 목소리 많이 내서 지원책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동 남사의 보상이 꽤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청에 시위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양도소득세 감면폭 높여달라, 이주자 택지 마련해달라, 대토보상 확대해달라, 이주기업 산단 만들어달라, 이주자 생계 지원해달라, 비과세 혜택 폭이 용도 변경에 따라 줄어드는 거 막아달라 다 관철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행정을 하는 사람이나 정치인들은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그 지역에 뭐가 알맞는지 이미 다른 14군데는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열심히 하면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죠. 용인에서 반도체를 잘하도록 내버려 둬서 용인의 반도체 앵커 기업과 소부장 기업들이 경쟁력이 더 강화가 돼가지고 많은 영업이익을 낳게 되면 나라에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그 세금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골고루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여기에 헝클어지면 대한민국 전체가 위태위태하다는 거죠. 시정연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 브리핑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가속, 광양철도 도로망 확충, 환경 개선을 올해 핵심 과제를 좀 제시하셨는데요. 교통주거 환경 인프라 가운데 올해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로 제시해 주신 게 좀 있을까요? 좀? 그동안 저는 시민들 많이 체감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청 앞에 1950세대쯤 되죠. 임대주택 힐스테이트. 저 아파트 제가 취임 전에 이미 다 지어졌잖아요. 입주를 못하고 있었잖아요. 진출입로 문제 때문에. 권익위원회하고 머리 맞대고 해서 진출입로를 일단 대체도로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미 입주가 시작이 되었죠. 아파트 지어놓고 입주를 못하니까 중앙의 여러 언론들이 용인시청 앞에 이상한 아파트 있다. 용인은 이러냐 이런 지적도 많이 받았었죠. 그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던 거고 그다음 경찰대 문제 8년 동안 방치된 거 이제 작년에 착공에 들어갔잖아요. 2024년 LH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합의하기 전까지 8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죠. 2016년에 만들어진 계획은 시도 반대하고 시민도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LH가 많이 이제 양보를 했고 아파트 짓는 가구 수도 1,200가구 이상 줄이고 그다음에 영동고속도로의 동백 인터체인지 국토교통부 승인 드디어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LH가 29.5% 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12기로 다 만들어야 되는데 12를 전략한 셈이고 플랫폼 시티와 관련해서 2024년에 이제 착공이 됐는데 개발 이익이 얼마가 될지 몰라도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그 개발 이익을 용인을 위해서 다 투자한다는 거 제가 취임 전에는 못 박지 못했습니다. 그거 못 박아서 용인을 위해서 다 쓸 수 있도록 했고 이제 착공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철도와 관련해서는 수지도 그렇고 구성 마북 동백 쪽 우리 시민들의 오랜 소망인 동백 신봉 도시철도 신설 사업 드디어 작년 12월에 국토교통부 승인 받아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 구축망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관문의 하나는 통과가 된 거죠. 그 다음 시민 체감으로는요. 학교 앞에 통학 안전시설은 제가 승하차 베이를 만들고 인공지능 달린 신호등도 만들고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제설 지도도 만들어서 언덕길에 있는 학교 중에 염수 분사 장치나 이런 거 잘 안 돼 있는 곳 이런 것들 염수 분사 장치 만들고 또 쉽게 만들기 어려운 것은 제설 최우선으로 해서 하고 있고 장애인들을 위한 일도 상당히 많이 했다고 봅니다. 우리 용인은요 자랑할 만한 곳이 기흥국민체육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최초로 공공수영장이 있는데
가족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을 다 만들었습니다. 소위 발달장애 기저귀를 찬 신체가 큰 학생들도 있고 가족들이 케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만들면서 제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학부모가 그런 말씀을 주는데 너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바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선언을 합니다. 앞으로 용인에서는 공공수영장이 있는 모든 시설은 가족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을 만든다. 그래서 올해 4월 초에 개관이 되는 동백 휴먼 미르센터, 종합복지관 성격이죠. 거기에 수영장 25m 10개 레인이 들어가는데 거기도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을 비롯한 이동약자, 지금 용인에 180개 정도 주유소가 있는데 한 130여 개가 지금 셀프입니다. 그 휠체어 탄 분들이 운전하시다가 주유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70여 개 주유소하고 협약을 맺고 주유기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QR코드 딱 찍으면요, 셀프 주유소에서도 직원들이 나와서 주유 서비스를 해줍니다. 전국 최초로 인도도 제설을 2023년 1월부터 시작을 했죠. 이거는 뭐 제 아이디어로 했던 건데, 비탈진 곳, 사람 통행이 많은 곳은 인도 제설도 좀 해야 되겠다. 모든 인도를 제설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도 제설기를 당시에 9대를 샀었는데 지금은 27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장고장 수리 서비스도 전국 최초로 하고 있고요. 저보고 아파트 해결사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용인에는 앞으로 부실 아파트는 안 된다. 그래서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었어요. 아파트 지을 때 지하에는 외방수를 해야 된다. 양지에 신축 아파트인데 지하 주차장이 뭐 심란했습니다. 물이 줄줄줄 새고. 그래서 4번 방문하면서 하자 보수를 하면서 제가 선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신축 아파트에 제가 많이 찾아다니면서 하자 보수를 좀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는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지으면 그 시공하는 쪽과 입주하는 분들 사이에 이게 갈등이 생겨서 분쟁이 생기고 소송까지 갔는데, 시가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보수를 좀 제대로 좀 하도록 하자. 그리고 차제에 아파트 지을 때부터 심각한 결함은 없도록 하자 해서 가이드라인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반도체 이제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 내 권역별 또는 생활권별 격차가 상대적 박탈이 생길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어떤 나름대로 좀 균형 전략을 가지고 해나가실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관점의 차이인 측면도 있다. 반도체가 잘 되면 용인 전체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전체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수가 제가 5년 뒤에 삼성하고 SK만 한 1조 1천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금 가지고 용인 3개구 곳곳에 투자할 수 있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용인을 봤을 때 용인 땅의 79%가 초인구입니다. 수지와 기흥에 반도체 공장 세울 수 있나요? 없죠. 현실적으로 처인구에 세워져야 돼요.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수지나 기영에 사시는 분들께서 아니 처인구 반도체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남이 우리 용인 땅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성남 인구는 우리는 110만, 거기는 92만입니다. 그런데 성남 세금은 우리보다 4,500억이 2025년 현재 많습니다. 용인의 지방세는 1조 2천억, 성남은 1조 6,500억. 그러니 성남은 시민들을 위한 더 많은 투자를 지금 공격적으로 상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이 조금 뒤면 성남 세수 훨씬 많아집니다. 그동안 못했던 거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수지, 기흥, 처인 3개구 골고루 저희들이 그동안 막혔던 거 과감한 예산 투자로 저희가 뚫어갈 수 있습니다. 교통이 좋아집니다. 교통이. 반도체 프로젝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경제성의 차이가 천양지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프로젝트가 잘 돼서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인구도 더 유입이 되고 우리 시가 하는 산단에도 기업들이 가득 찬다. 이랬을 때 동백신봉, 분당선 연장, 용인선 연장, 경강선, 경기남부 강역철도, 중부권 강역급행철도 다 경제성 올라갑니다. 교통망이 훨씬 빠르게 확충할 수 있고 연계성도 훨씬 좋아지게 되죠. 또 도로망도 그렇습니다. 이동 남사 국가산단으로 인해서 국도 45선이 4차로가 8차로로 확장되는 거죠. 12.5km 구간. 국가산단 아니면 국도를 우리가 죽었다 깨도 건드리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국가산단으로 인해서 용인의 동서를 횡단하는 고속도로가 영동 말고 용인 남쪽에 반도체 고속도로 또 생기게 되죠. 이 민자 적격성 통과가 됐어요. 또 국가산단과 SK 클러스터를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가 또 자체 도로망 확충을 쭉 하고 있습니다. 도로망이 확충이 되면 시민들의 교통 편의는
훨씬 증진이 되고 시민들의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경제 효과 역시 또 커질 거고요. 물류의 흐름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게 서로 맞물려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 반도체 된다고 해서 다른 쪽이 상대적으로 처진다 이렇게 보시는 관점에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 잘잘하게 미세하게 보면 일부 지역에 그런 이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향후 재정이 튼튼해지면 그 재정을 가지고 얼마든지 보완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재정을 키우는 핵심 동의는 결국 반도체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좋은 기업들이 지금 대거 들어오고 있는데 삼성과 SK 하이닉스 투자 규모만 이제 거의 1천조 원에 돼요. 나중에 삼성전자만 이동남사 팹을 올릴 단계쯤 되면 삼성전자 단독 1천조 원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반도체 소비장 기업들이 지금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고 투자를 지금 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계속 모여들면 용인 재정 계속 좋아집니다. 그래서 용인이 그동안 여러 가지 부족했던 점들 예컨대 문화예술 분야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생활체육도 부족하고 복지도 좀 더 가감히 해야 되는데 부족한데 이거는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됐기 때문인데 뒷받침이 된다면 훨씬 시가 시민을 위한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이것만은 올해 안에 꼭 마무리 좀 해야 하거나 혹은 궤도에도 올려놓겠다 혹은 올려야 한다 꼽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당장 현안인 이 반도체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정치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진행되도록 하는 게 일단은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는 주춤거리면 주춤거릴수록 경쟁력이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지키는 노력. 이게 잘 돼야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용인의 재정 여력이 좋아질 테니까 또 많은 투자를 이제 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올해 어느 시점에 수립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올해는 경강선 연장을 먼저 집어넣고 처인구에 꼭 철도를 뚫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제 국가 산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0.92라는 BC값이 나왔던 거거든요. 5차 철도망 계획에 넣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겼고 정부가 국가 산단 관련 자료를 2024년 12월 국토교통부가 낸 자료에도 보면 경강선 연장 등 국가 철도망 확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차 철도망 계획에 이게 들어가려면 국가 산단 계획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맞물려 있어요. 근데 이거를 꼭 넣어야 드디어 처인구에 지하철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서울 잠실에서 청주공항 가는 135km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우리 용인 구간은 거의 같아요. 근데 경강선 연장이 반영이 돼야 그걸 근거로 이 민자철도망 구축 계획이 저는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넣어야 되고 수지의 오랜 바람인 과거에 무산된 지하철 3호선 연장 그거에 대안 노선인 경기남부 광역철도 이거를 꼭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넣어야 되겠다. 서울 잠실의 종합운동장에서 수서역, 판교역, 대장동을 거쳐서 우리 신봉동, 성복동, 광교, 화성, 봉담까지 가는 50.7km의 국가철도인데요. 광역철도 형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걸 철도망 계획에 꼭 반영을 시켜야 동백 신봉선하고 신봉동에서 연결이 되고 교통 연계 효과가 좋아지게 됩니다. 이 철도망 계획을 꼭 반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동백 신봉이 경기도 도시철도 구축망 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경기남부 광역철도는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요 경강선 연장과 경기남부 광역철도 국가철도망 계획에 집어넣는 일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이거를 바탕을 딱 깔아놓고 하겠다는 거고요. 기흥호수를 뭐 시민들이 좀 더 힐링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일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어르신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파크 골프장 등 이렇게 체육시설도 만들어가는 거 하고 있고 포은아톨 같은 경우는 42억 8천만 원을 들여서 객석을 1259석에서 1525석으로 늘렸고 음향 영상 업그레이드해서 굉장히 인기 공연장으로 변신했는데 문체부 공모사업에서 뭐 전국에 하나 주는 거 따와서 45억 지원 받은 거 가지고 45억 보태서 지금 포은 바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야외 공연을 할 수 있게끔 광장 정비를 이미 한 상태고 포은 외벽에 LED 전광판도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문화 프로그램 안내나 시민들께 더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게 됐고 관광 정보도 드릴 수 있게 됐고 상반기까지는 미디어 퍼사드도 쏘는 시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은은 문화의 향기가 더욱더
기업도 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변신을 이제 하도록 했고요. 앞으로 계획은 이런 문화시설을 기흥구는 옛 경찰대 부지에 사이즈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가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문화시설, 공연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생활체육시설 당연히 들어가지만요. 이동업 신도시에는 역시 또 포항과 같은 공연장을 만들고 시립미술관을 제가 짓겠다. 박물관 기능도 좀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기흥호수는 힐링 공간을 만들고 횡단보도교도 만들고 조망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데 이제 야외 공연 시설도 지금 만들어 갑니다. 그거는 뭐 머지않아 올해 안에 다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기흥호수에서도 산책도 하시면서 공연도 즐길 수 있게끔 지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인FC 이제 홈 개막 경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면서 시의원이 전광판 문제라든지 시즌권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을 좀 했는데요. 구단주로서 시민들의 이제 기대와 함께 약간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저도 걱정하죠.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 스스로 너 참 잘했다 하는 것은 제가 시민구단 만들었다는 것은 아니고 만들 때부터 천명을 했습니다. 저는 구단주이지만 응원하고 지원하는 사람이 되겠다. 제가 감나라 배나라 절대 안 한다. 제가 지금까지 끝까지 지켰습니다. 선수 한 명 추천도 안 했고 단장, 감독, 뭐 테크니컬 디렉터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다들 훌륭한 분이 오셨다는 평가고 뭐 성적이야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선수단 구성을 상당한 예산 제약이 있는 가운데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선수단이 더 사기가 오를 걸로 생각하고 선수단과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굉장히 뭐 사기가 충천해 있습니다. K리그 1으로 당장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적은 우리가 기다림도 필요하다. 창단을 했기 때문에 신생구단으로서 충분히 K리그2에 적응할 시간도 줘야 된다. 감독, 단장, 테크니컬 디렉터, 이동국 선수죠. 뭐 이분들 중심으로 팀워크를 잘 발휘해서 정정당당한 페어플레이 통해서 시민들께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면 된다. 성적에 뭐 그다지 연연할 필요는 없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잘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께 나름대로 뭐 저도 SNS 챌린지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이제 하고 있지만 억지로 시민들께 뭐 경기장 오셔가지고 잡아당기면서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달라 이런 말씀은 제가 못 드리고 시민들께서 이렇게 관찰을 하실 겁니다. 그러다가 쓸만하다, 잘한다, 응원하고 싶다 이런 마음가짐이 저절로 생길 때까지는 좀 시간도 필요하다. 전광판은 사실 처음 만들 때부터 홈 쪽에서 바라보는 전광판은 큰데 원정팀에서 바라보는 전광판은 작잖아요. 뭐 그때는 그런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거를 전광판은 궁극적으로는 똑같이 큰 걸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작은 걸 큰 걸로 바꾸는 거죠. 근데 예산이 꽤 들어가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우리가 쓸 곳이 많아서 올해는 그건 바꾸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전광판은 좀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해야 되겠다. 사실 아쉬운 것들이 있죠. 예산만 많으면 투자 훨씬 더 할 수 있죠. 우리 미루 보조 경기장에 클럽하우스도 만들고 싶죠. 주차장 지하로 파고 싶은데 아직은 그런 재정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는 올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은 이제 이런 거죠. 클럽하우스 컨셉으로. 클럽하우스 개념으로 미르 스타디움 안에 해놨습니다. 선수들이 그래도 좀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은 이제 만들어 놨고 이제 영희시 축구센터가 SK 온삼 때문에 이제 축구센터가 기존에 있던 게 없어지고 돈으로 보상을 받았잖아요. 전 시장님이 절반은 쓰셨더라고요. 일반 회계에 넣어서. 이게 나머지 있는 돈으로 지금 축구센터를 만드는 노력을 해서 지금 특정 부지를 사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죠. 거기에 클럽하우스를 만드는 준비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숙사 클럽하우스를 만들고 국제 규격의 축구장 하나 만들고 일단 거기서 또 클럽하우스를 쓰도록 하고 예산이 이제 좀 넉넉해진다면 클럽하우스 문제는 또 다시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방선거가 이제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다른 수도권 지역에 있는 방역정부 자치단체장들 중앙 정치권에 대해서 전동혁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큰 것 같아요. 과연 수도권에서 이렇게 가면 계속 이길 수 있겠느냐를 고민인 건데 시장님도 좀 고민이 있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또 생각할 수도 있죠. 정치라는 게 지난번 총선 때도 보면요. 4월인데 2월 초 시점은 국민의힘 공천받으면 다 되는 분위기 막 이렇게 갔었어요. 그 4년 전에도 그랬고 그러다가 또 흐름이 바뀌고 중앙의 이제 정치가 중요한데 제가 지금 뭐 어쩔 수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일해 왔습니다. 제가 소각장도 우리 용인 지금 소각장 문제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다른 도시 다 진통을 앓고
있죠. 그거는 시장이 우리 시의 앞날을 내다보고 소신 있게 이거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최대한 또 시민들께 인센티브 우리가 뭐 법적으로 당연히 드릴 수 있는 거 드릴 테니 우리 함께 용인의 미래를 위해서 이 소각장 만드는 문제 좀 건설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진행이 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를 뽑아주신 시민들께 제가 보답해야 할 것은 저의 책임윤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책임윤리는 빈말로 일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행동으로 성과를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왔고 시민들께서 그런 많은 평가를 저는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하는 게 제가 해야 할 책무다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공식적인 공식 출마 기자회견 언제쯤으로 좀 예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는 지금 한 4월 중순이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당장 진행해야 할 일들도 좀 있기 때문에 또 추경도 있고요. 크진 않지만 작은 조직 개편도 이제 뭐 사실상 다 마무리된 셈인데 그런 일들 해야 되고 우리 공직자들이 선거의 바람에 좀 휩쓸리지 않고 할 일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여건도 시장이 만들어 드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선거에 뭐 표를 의식하고 이제 이런 건 의식 안 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뭐 그래서 뭐 표몰이 이런 것보다 시장으로서 해야 할 일 챙기는 게 먼저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다시 한번 또 인터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